1월 29일 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지지율 높다고 자랑하더니 박근혜 정권의 같은 기간 지지율보다 더 높았는지 의문입니다. 자, 평창 올림픽을 한다고 북한 불러다가 쇼를 하니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은 올림픽 이후로 미룬다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기 업적이라고 이 올림픽을 유치를 했죠. 그때 올림픽 유치에 앞장섰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깜빵에 있고, 그리고 올림픽 유치에 큰 역할을 했던 조양호 한진 회장은 올림픽 조직위원장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일부 다스 비자금 이런 부분에 공소시효가 2월 21일이니까 공소시효를 넘기지 않기 위해서 그 전에 한번 소환해 놓고, 그리고는 올림픽 이후에 본격적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하든가 말든가는 알아서 하는데요. 자, 올림픽 이후에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엿되게 생겼습니다. 미국이 1월 4일, 1월 10일 트럼프 문재인 간 통화를 할 때만 해도 겉으로 한국 측에 올림픽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주고 속은 서지나 명분이 없어서 이 남북 대화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100% 지원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이 정권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back to normal,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다. 일제히 북한에 대한 압박 모드로 돌아갔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6일 매티스 장관은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의에서 올림픽 대화만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다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올림픽 때문에 매사를 다 올림픽 가지고 이렇게 갖다 붙여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올림픽을 한다고 해서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나 압박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올림픽 핑계대고 뚫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국방장관 회담은 미국 측에서 지난 5일날 매티스 장관이 송 장관한테 전화를 걸어서 직접 이날 하자고 이렇게 요구를 해서 열린 겁니다. 미국의 이 재무부 차관은 지난 목요일 한국을 방문해서 평창 올림픽과 관련되는 우려를 전달했는데요. 재무부 차관이 통일부 차관을 만나서 그런 우려를 했다는 것은 거의 전례 없는 일입니다. 맥마스터 백악관 안보 보좌관은 북한의 술책에 다시는 쏙지 않을 거다,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행정부의 방향이 급작스럽게 대북 정책과 관련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원래 입장으로 갑자기 회귀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갑자기 이렇게 강경 노선으로 회귀한 걸까요?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이 미국이 한국이 지금 올림픽을 핑계로 북한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제재 압박에 구멍을 뚫어주고 북한의 핵을 개발할 시간을 서너 달 이상 벌어주고, 또 한미 군사 훈련을, 그리고 전략자산 배치를 김정은의 입과 또 북한의 여러 사회 노동 정치 단체들의 입장이다라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결국 올림픽의 대가로 한국 측이 북에다가 한미 합동 군사 훈련 중단, 그러니까 올림픽 패럴림픽 이후로 연기, 그래서 원래대로 4월 초에 실시한다라는 기존 입장과는 달리 아예 중단을 실시하는 거고, 한국 측은 일단 연기됐을 거라고 하면서 또 4월 달쯤에 남북 정상회담이나 이런 발표들을 하게 되면 또 연기하면서 아예 중단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난번에 미국의 핵 잠수함이 부산항에 들어오다가 거부를 해서 일본으로 가버린 것처럼 미국의 전략 자산이 배치되지 않게 되고, 이러면서 한국은 북한과 남북 정상회담을 발표하고, 그리고 그 후속 조치로 한미 군사훈련 중단, 그리고 전략자산 배치 반대가 이렇게 공고화되면서 이제 한국이 미국 보고 북한 한번 만나봐라 그러고 북한이 원하는 핵을 보유한 채 이 북미 간에 그리고 남북 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이것이 결국 지금 이 북한의 의도와 중국의 의도에 한국이 가세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올림픽 이후까지를 겨냥한 일종의 이 로드맵이다. 미국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은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겉으로는 올림픽 자체에 대해서 북한과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을 미국이 제동을 걸면 그건 또 여러 가지로 국제사회에 미국이 옹졸 하고 마치 북한의 평화 반대 세력, 전쟁 세력으로 이렇게 이 낙인이 찍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걸 피하고 대화를 환영한다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미국은 지금 북한이 꾸미고 있는 이런 본질에 대해서 그대로 진행되도록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대화는 지지하되 남은 지금 우리의 북핵 비핵화를 위한 프로세스는 전부 그대로 가자. 나머지 프로그램은 그대로 다 해나가겠다. 남북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올림픽 일회용이고 그건 비핵화와는 관계없다라는 이야기를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 국방장관이 한미 동맹의 균열을 내는 어떤 시도도 실패할 것이라고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강조했고, 27일 송영무 매티스 장관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이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를 합의했고, 그리고 국방부는 양 장관은 한미 동맹의 균열을 만들려는 그 어떤 시도도 실패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북한이 태도를 바뀌어 비핵화를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올 때까지 긴밀히 압박해 가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고, 양 장관은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 이걸 흔히 영어로 첫자만 따서 CVID라고 하는 완전한 비핵화 목표입니다. 이걸 달성할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평창올림픽이 잘 되도록 지원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은요, 올림픽 이 일정 때문에 군사훈련이 겹칠까봐 연기했을 뿐이고 중단한 것이 아니며 올림픽 직후에 한미 군사훈련이 재개될 것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자, 미국 맥킨지 합참본부장은 이 브리핑 25일 브리핑에서요. 이때 이제 26일 날부터 있을 한미 이 국방장관 회담 전날 이야기했죠. 제가 한번 소개했죠. 한미 군사훈련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중단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전혀 중단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합참의 이 본부장입니다. 미국 합참 본부장이요. 우리는 올림픽 기간과 겹치지 않도록 일정을 조정한 것 뿐이며 훈련은 올림픽 이후 곧바로 재개할 것이라고 했고 훈련 중단은 고려해 본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국방부는 27일 한미연합훈련으로 지금 연기되어 있는 키 리졸버와 독수리 훈련에 대해 이제 올림픽 패럴림픽 이후로 연기되었으니 시간 부족으로 이걸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는 데 대해서 한국 방어를 위한 동맹의 준비 태세 유지에 소요되는 정례적 훈련이라고 하면서 이 훈련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 국방부 대변인은 올림픽 정신에 따라 미국과 한국은 동계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라면서 매티스 장관이 분명하게 이야기했듯이 우리 목표는 전쟁이 아니라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이다라고 하며
계속 이 문제를 추구해 갈 것이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영원히 중단해라고 주장하는 북한에 대해 지금 우리는 그걸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방어적인 형태의 군사훈련들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상의 의무를 지키는데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말을 했습니다. 자, 북한의 공격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방어 훈련을 하는 것은 조약상의 의무에 따른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러면 만약에 한국이 북한과 내통을 해서 이 훈련을 지금 미국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에서 중단을 하자라고 했을 때 미국 측이 할 수 있는 대응은 뭔가 하면 그것은 절대로 중단할 수 없다. 그러려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깨트리는 게 낫다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인 겁니다. 자, 한미 양국은 4월 초에 이 훈련을 재개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매티스 장관이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했는데요. 남북 올림픽 대화가 비핵화 목표를 흐트려서는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미국이에요. 지금 미국 정부가 굴러가는 것을 보면 겉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좌충우돌 하면서 좀 우스꽝스러운 행태로 미국을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늘날 미국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요.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나왔지만은 많은 미국 국민들이 뭐 경제적이고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북한의 핵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심각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 지금 힘이 실려 있는 사람은 이 매티스 국방장관이 1순위라고 봐야 되고요. 같은 군인 출신의 그 다음에 이 켈리 대통령 비서실장, 이 사람이 오고 난 이후에 미국 백악관에서 온갖 소동이 벌어지던 사이가 설치니 딸이 설치니 척근이 어쩌니 하는 문제가 조용해졌습니다. 딱 트럼프를 꽉 쥐고 트럼프 면담하는 사람까지도 이 사람이 다 컨트롤하고 있고 장관과 대통령 사이의 트러블도 다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맥마스터 외교안보 보좌관, 전임 플린 보좌관이 이 러시아 게이트 관련해서 잘린 다음에 맥마스터가 들어가서 트럼프하고 트러블이 있다 했지만은 이 매티스와 켈리의 지원을 받아서 맥마스터 또한 이렇게 상당히 잘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장성 출신, 그것도 매우 존경받는 장성 출신 세 사람, 군장성 출신 세 사람이 미국에 지금 접근을 딱 바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 세 사람이 빠져버리면요, 금방 흔들려 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일제히 최근의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조율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올림픽 한다고 북한의 비핵화라는 부분을 적당히 핵을 인정해 준 채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하고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시켜서 한미 동맹을 깰라 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한국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매티스 장관은 송영무 장관을 불러다가 딱 한마디 했죠. 트럼프가 뭐 문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니까 그 내용이 자꾸 악용이 되고 안 했던 이야기 또 무슨 뉘앙스가 다르게 이렇게 보도가 되고 하니까 매티스 장관이 이거 안 되겠다. 트럼프한테 그랬겠죠. 제가 한국의 국방장관을 불러서 올림픽 전에 확실하게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못을 박아 놓겠어. 그래야 올림픽 이후에 또 장난을 칠 건데 정상회담, 평화협정 그러면서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미국 무기, 전략자산을 배치 못하도록 할 건데 그렇게 못하도록 내가 딱 못 받고 경고를 분명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도 그런다면 동맹을 깬다라고 합시다. 그렇게 미국이 지금 방향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송영무 국방장관을 하와이로 불러서 김정은의 무모한 수사와 위험한 도발에 대해 외교가 그 이유를 대야 된다. 국제사회의 압박은 계속해야 되고 외교가 북핵 해결의 최우선이다. 우리가 전쟁을 하려고 한장한 거 아니다. 자, 외교로서 해결하는데, 그런데 지금 외교로서 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하는 거 아니냐. 그걸 전쟁이니 뭐니로 이 서커스 이야기하지 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송 장관은 남북 간의 대화는 북한을 미국과 대화로 이끌기 위한 거라고 미국 때문에 한다 이런 식으로 둘러대는데 미국은 콧방귀도 안 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티스 장관은 한국 정부가 최근 북한과의 이 선박 간 물품 이전을 한 걸로 의심되는 배 두 척을 응유한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고맙다라고 해요. 미국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그 이면을 봐야 해요. 이게 고마운 게 아니라 너들 지금처럼 똑같이 해라. 앞으로 같이 안 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날 북한에서도 이렇게 노동당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남조선 당국은 이 미국과 불순한 군사적 모의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소중한 불씨를 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날 발표한 성명 중에 제가 이야기를 했죠. 한국의 언론에 한 줄도 보도되지 않은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지난 17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 제2차 외교 국방장관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즉 이 확장 억제라는 것은 핵 확장 억제 이 전략을 짜는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CVID, 즉 북한의 이 검증 가능한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한국에는 어느 언론도 보도하지 않고 국방부나 외교부가 릴리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 회의를 언급하면서 이 북남 관계 개선 분위기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악질적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그냥 있지 않겠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무서워 죽겠습니다. 미국의 이런 이 반응 이후에 한국의 청와대는 급해졌습니다. 자, 28일 한국의 최종근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이 한미 관심사에 대한 논의를 위해 워싱턴으로 간다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자, 한미 간의 포괄적인 관심사에 대한 민관 차원의 민관, 즉 1.5트랙 차원의 논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는데 한미 양국이 최근에 1.5트랙, 그러니까 북한과의 정부도 아니고 민간도 아닌 그 1.5트랙 차원의 대화를 지금 우리가 열려고 하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논의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이것이 양국 정부의 공식적인 협의 차원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에 간 사람들을 보면 김기정 연세대 교수, 김준영 한동대 교수, 그리고 문재인 캠프의 각 교수들도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국무부 한국과장, 국방부 한국과장 등을 만날 예정이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북미 간의 다리를 놓기 위해서 북미 간의 1.5트랙 대화를 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에도 민관 이 대표단을 꾸려서 미국에 가서 지금 이런 형식의 대화를 북미 간에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이겠죠. 자, 최근에 이 올림픽 패럴림픽이 끝나면 미국은 군사훈련을 한다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매티스 장관이 국방부가 분명히 이야기했고 그러면 북한이 또 여기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또 도발을 하거나 이렇게 나오면 전부가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가니까 군사훈련 재개 전에 북한하고 미국하고 대화를 엮어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군사훈련 중단을 계속 이어가 보려고 하는 현 정부의 안타까운 몸부림이다 이렇게 비춰집니다. 정신 못 차리는 건요. 조명균 장관이 27일 매달 2월 8일 날
그러니까 평창올림픽 개막 하루 전날 개최되는 북한의 열병식에 대해 평창올림픽과 무관하며 우연히 날짜가 잡힌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이 올림픽 개막일과 열병식이 겹친 것은 우연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어떤 구차한 북한의 대변인격인 이런 이 한국 정부의 고위직 공무원들의 행태는요, 정말 창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입을 열기도 전에 한반도 단일기, 그리고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 금강산 전야제정을 이야기를 하고, 한미 군사훈련은 미국에 아주 액을 복걸해서 연기시키고, 그러면서 북한의 열병식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한국 정부의 행태가 가련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1년에 미국 정부의 이 고위직들이 공개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북한에 대해서 강하게 이렇게 매일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제재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요,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 이런 미국의 강력한 국제사회와 북한과 한국에 대한 이례적인 압박은 이제 한국 보고 사실상 공개적으로 뒷구멍 파서 장난을 치면 그냥 잊지 않겠다라는 압박을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미국에서는 올림픽이 끝나고 패럴림픽이 끝나면 곧바로 연기된 키리졸버 독수리 훈련을 재개한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그리고 일부 신문에서는 4월 1일부터 이 훈련이 재개된다라는 보도까지 나오는데, 한국의 국방부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은 연일 군사훈련 영원히 하지 말라고 공갈 협박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국방부는 북한 자극을 할까봐 무서워서 연합훈련 일정도 발표하지 못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기무사는 지금 손 씻는 쇼를 하고 자빠졌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문재인 정권은 2022년까지 군병력을 현 62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12만 명을 감축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이제 한국 정부에 대해서 최후 통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